영계에서 만난 사람들. 이상원 선생. 레닌.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레닌은 공산국가에서는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여 그 세계의 공헌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낮은 곳에 처한 인물이다. 일찍이 나는 그의 처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승공이론을 갖고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과 맞부딪혀서 진지한 토론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거처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의 감시와 하나하나 체크하는 매우 까다로운 통과 절차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사명을 가지고 왔노라 고 말했다. 나의 방문 절차도 까다롭지만 방문 목적이 그들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기다리다 못해서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생을 초대하러 왔노라. 선생을 귀하게 모실 테니 출입하게 해달라 고 했다. 드디어 나의 통과 절차가 끝났다. 레닌의 몸집은 큰 편은 아니지만 얼굴은 상당히 준수하고 외모는 다부진 형이었다. 나를 만나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하고 레닌이 나에게 질문하길래 나는 본디 선생의 이론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직접 만나서 선생의 이론과 사상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레닌은 쉽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털어놓지 않았다. 레닌은 자기가 모르는 이에게 함부로 사상을 전하거나 이야기할 만큼 너그러운 사나이는 못 된다고 하면서 나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나는 본래 내과의사였다라고 했더니 그는 의사가 무슨 혁명가의 기질을 배우고 알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선생과 의견을 나누기가 힘이 들 것 같아서 오늘은 귀한 분을 만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을 저희 집에 한번 모시고 싶다 고 했다. 그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왔다. 나는 정중하게 다시 저희 초대에 응해 주시니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선생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레닌을 모시고 오도록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닌이 없어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없어진 것이다. 그럼 언제 다시 올까요? 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레닌의 집 주위에 있는 많은 집들은 대단히 음침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곳으로 보였다. 무척 궁한 모습을 보이며 주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가 나를 만나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주위를 맴돌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나는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집 주위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집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레닌의 집보다 조금 작은 집들이었다. 그 처소에서 레닌과 그의 일행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나는 전과 같지 않은 레닌의 모습을 보았다. 레닌은 당당하고 굳센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긴장되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하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그 일행들은 레닌의 처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다. 나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하였다. 그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다른 광경을 보았다. 레닌은 무언가 쫓기는 표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일행과 더불어 걷지 않고 흩어져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계속 미행했다. 얼마만큼 가다가 모두 함께 모여서 또 걸었다. 종착지가 어디인지 나는 몹시 궁금했다. 드디어 그들의 종착지가 조그마한 개울가인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발을 내밀고 때를 밀면서 그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드디어 이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레닌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는, 동지들, 우리는 여기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추방당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 잠시 후 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우리가 아무래도 함께 뭉친다고 해도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승리하기란 지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그 후 한참 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레닌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들의 정체가 주위에 알려지면 위험하니 장소를 위험하지 않은 작은 처소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의아해했는데 이제야 궁금증이 풀려졌다. 자신들의 저택 안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감시를 받지만 여기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감시받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저택 안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서로 살피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한 나라를 호령한 큰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상의 오류를 범한 채 생애를 살아온 레닌의 말로가 저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이야기 한마디도 당당하게 할 수 없고 거처할 집도 없는 레닌의 삶의 결과를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당당하게 살았다면 영원의 세계인 이곳에서도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위 시선을 살펴가면서 피해 다니는 레닌의 연기의 모습이야말로 육신을 가진 모든 지상인에게 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영생의 삶을 위하여 우리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나는 언젠가 레닌을 또다시 만날 것을 기도하며 발길을 돌렸다. 1998년 5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